민간에선 이미 백성의 절반이 노비 신세로 전락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차별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하는 노비들이 속출하였고, 노비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단순 소유물인 노예와 귀족의 장원에 예속된 농민인 농노 사이의 성격을 가진다.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예속민 계층을 지칭한다. 노는 남자 하인을 뜻하며 비는 여자 하인을 뜻한다. 한민족에서 최초로 노비가 언급되는 것은 고조선의 팔족법으로, 고조선의 팔족법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신교분 후한서의 사만사회와 관련된 기록에서는 한인 포로로서 잡힌 이들이 머리를 깎이고 밭에서 새를 쫓는 노동에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후한서에서는 부여와 고구려의 노비제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는데, 고조선의 범금 8조가 물건을 훔친 자를 노비로 삼았던 것과 달리 사형자의 가족을 법적으로 노비화하는 것만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노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부여와 고구려는 포로를 노비화하는 것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는데, 삼국지위서에서 남아있는 노복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포로 노비를 의미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여고구려계에 속하는 백제 역시 형벌 노비가 존재했다. 대표적인 것은 간통한 부인을 남편 집의 노비로 삼았던 관습이었고, 그 외 전쟁 포로들을 노비로 삼는 일은 고대 국가가 그러하듯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고려시대는 양천교혼은 금지하였다. 양천교혼은 천인과 양인이 결혼하는 것이다. 그나마 양천교혼으로 나온 소생은 모두 천인계를 따라 천인으로 규정하였는데, 보통 양인 남자와 천인 여자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는지, 고려시대의 자식은 엄마가 노비면 노비가 되는 천자 수모를 따른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천은 천한 사람인 노비를 뜻하며 수모는 따를 수 어미모를 쓰는데, 쉽게 말해 노비가 태어나면 신분이 어머니를 따르게 한다고 적힌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법을 붙여 천자수모법이라 한다. 소유권을 주장할 때 무게를 따라가는 법이다. 또한 고려시대는 기록에 명시되어 본격적으로 공노비와 사노비의 구분이 엄격해지는 시기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주로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한 귀족과 그 가족, 그리고 이들에게 속한 사노비라 하며, 또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전쟁포로를 공노비로 삼았다고 한다. 보통 사노비는 고려시대의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만들어졌으며, 공노비는 고려시대의 왕권 강화를 위해 생긴 처벌이라는 게 통설이다. 참고로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공신과 호족들의 반발을 피하고자 노비의 신분을 대대로 세습시키는 노비세전의 원칙을 인정한다. 고려 4대 국왕 광종은 노비연금법을 만들어 원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 강제로 노비가 된 자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고려 6대 국왕 성종이 노비 환천법을 만들며 광종 때 양인이 된 노비가 전면 무효화되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시 향, 소, 부곡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었으며 천역에 종사하는 천민들이 거주하는 구역이 있었다. 향과 부곡민들은 농업, 소의 주민은 광업과 수공업에 종사했는데, 고려 4대 국왕 광종이 진행한 노비연금법은 부곡민 체제를 고치기에 적합했지만, 고려 6대 국왕 성종이 이를 막은 경향이 크기 때문에 결국 부곡민은 일종의 농노 형태로 고려 멸망 때까지 남게 되었다. 물론 성종도 노비 환속에 제약을 두어 40세 전후에는 노비 환천법이 통하지 않게 했지만 그저 미봉책이었을 뿐이다. 실제로 고려 초에는 대농장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 법적 금지가 비교적 잘 지켜졌어 양천교혼 즉 양인과 천인의 결혼은 매우 조금씩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려 후반기인 12세기부터는 농장의 발달과 함께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천자수모법을 이용하고자 한 귀족들은 양인 남자와 노비 여자의 결혼을 독려하여 산노비의 증가를 꾀하곤 했다. 이때 권세가의 대토지 불법 소유 및 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이 그 유명한 전민변정도감이다. 아무튼 노비의 증가는 당연히 불법이었고, 그러다가 13세기 고려 충렬왕 때 일천즉천, 부모 가운데 한쪽이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 된다는 뜻인 일천즉천으로 인해 노비가 폭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는 영알선초까지 내려온다.
고려의 노비제는 그 자체로 왕과 귀족들 양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었으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왕과 귀족들이 협력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원나라에서 파견한 평정정사 기와르기스는 노비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고려의 노비 제도를 적극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충렬왕과 대신들이 맹렬히 반대하여 개혁이 실패로 끝난다. 이러한 노비 세습제는 조선 사회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조선시대. 일단 설명에 앞서 고려시대에서는 국교가 불교였고 조선시대에는 국교가 유교로 바뀐다. 조선 초 유교 국가를 표방한 조선은 초기부터 영모제 동일시 취급하는 죄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강상죄이다. 여기서 강상은 조선시대의 윤리인 삼강우상을 뜻하며 유학적 사고의 개념으로 이 삼강우상을 범한 죄는 대역죄만큼 위중한 범죄 행위로 치부된다. 조선 전기는 양인 남자와 노비 여자가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한 숙력불 정책이 확실히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여자 노비들이 맘대로 천민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자식을 낳아 양반의 자식이라고 하는 삼강우상이 지켜지지 않는 폐단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노비의 자식들이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지자 유교를 숭상하는 당시 조선은 건국하고 사회체계와 신분제가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강상죄가 계속 발생하면 조선의 모든 것을 충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조선의 노비 법제적으로 조선의 노비는 천민이나 일단 사람으로 인정받기는 했으며 나라의 백성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았으며 재산을 매매하고 상속하며 양도할 수 있었다. 다만 영무, 강상죄의 이유로 자신의 주인을 고소하는 게 금지되었을 뿐 남의 주인을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없어 다른 자유민에 대한 법적인 권리는 있었다. 주인과 재산 상속 문제로 대를 이어 30여 년간 소송을 이어간 사례도 존재하며 노비를 거래하는 일은 관아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보통 관아에서는 허가를 잘 해주지 않아서 실제로 사고 팔리는 노비의 수가 생각만큼 그리 많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노비와 주인의 관계를 신하와 임금 관계의 축소판으로 보는 관념 때문에 양반들부터 노비 매매를 천하게 여겨서 정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잘하지 않았다. 1687에서 1690년 노비 5992명 중 거래된 노비의 수는 고작 14명이었다. 춘호 같은 드라마 때문에 노비들이 타의로 팔려서 가족과 생리별하는 일이 흔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노비를 사고 파는 일 자체가 드물었고 피치 못하게 팔아야 할 상황이면 가까운 지인이나 친인척을 우선했기 때문에 타지로 팔려가서 가족과 생리별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고 노비를 이유 없이 처벌하거나 살해하면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었으며 관노비를 성폭행하려 한 양반이 처벌을 받았다는 점도 있다. 물론 이런 법적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그것은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의 문제지 명시적인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전근대 신분제 사회에서 지위와 권력의 차이로 빚어진 불평등 사례를 두고 그걸 국가가 방관했다고 보긴 힘들지만 노비가 사회적 약자라서 법적인 보호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걸 풀고 계셨소. 태종의 노비종부법. 고려시대 이래 양천교훈은 금지하였으며 그나마 소생은 모두 천인계를 따라 천인으로 규정하였다. 조선이 건국 후 노비세습제도는 고려의 천자수목법처럼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는 종목법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 결과 양력 부담자인 양인의 수가 갈수록 감소하자 조선 건국 초부터 국방정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빈번히 논의되다가 양인 소생이 다수인 점에 착안하여 조선의 3대 국왕 태종 때 1414년부터 노비종부법을 제정한다. 1414년 태종 14년 6월 27일 실록에 보면 태종과 황희 정승으로 유명한 당시 예조판서 황희와 대화 내용이 있는데 황희가 말하길 아비가 양인이면 아들도 양인이니 노비종부법이 옳다 하니 어머니를 따르는 천자수목법을 아버지를 따르는 노비종부법으로 개정을 건의하자 태종 이방원 또한 경의 말이 상당히 옳다라고 찬성하며 법을 제정하였다. 노비종부법은 줄여서 종부법이라고도 부른다. 양인 남자와 천인 처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계를 따라 전부 양인이 되게 하는 법을 말한다. 즉 어머니 쪽에 노비 신분을 가진 자가 있어도 그 자식들은 노비로 신분이 세습되지 않고
양인은 아버지 혈통에 따라 똑같이 양인 신분으로서 살아가게 해주는 법이다. 이는 당시 노비는 세금이나 군역을 지지 않기에 양인의 숫자를 증가해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며, 노비는 세금을 안 냈으니 세금 확보에 열을 내던 태종으로는 양인 수를 하나라도 더 늘리려 노비 종부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앙정부가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양인을 늘리고자 노비 종부법을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개국 후 사회의 질서를 만들 필요성이 매우 컸고 노비 종부법이 노비의 수를 증가시키는 양천교훈의 폐단을 확실하게 줄인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조선 왕조 500년의 노비 세습제 중 노비에서 양인으로 가장 많이 만드는 법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노비 종부법이 있더라도 태종 때 이전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던 노비 남자와 양인 여자의 결혼인 양천교훈만 금지하였으므로 당시 권력을 쥐은 사대부들이 노비를 척으로 두면 노비의 확산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 조선은 법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였으나 남성이 척을 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 노비를 척으로 들이는 경우가 매우 잦았고, 심지어 조선이 개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조선 왕조실록 중 태조실록에서부터 벌써 적실과 양척, 총척과의 구분이 나타났다. 실제로 노비 공급은 상당 부분 채무자가 자신의 딸이나 아내를 노비로 매매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첫째, 우리 조선은 세종대왕의 노비 종모법. 일단 조선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노비 남자와 천민 여자의 결혼인 양천교혼을 금지하였고, 조선의 신분제는 양천제를 시행하는 국가였다. 양천제란 양인과 천민을 구분하는 걸 뜻한다. 이 신분제는 1894년 조선이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조선의 3대 국왕 태종 때 노비 종부법이 시행되고 세종대에 이르러 여러가지 폐단이 나오는데, 이 중 대표적으로 1430년 세종 12년 10월 고미 사건이 발생한다. 고미 사건이란 당시 여자 하인 이고미는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미가 아버지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하며 말하길 저 늙은 놈이 내가 내 아비란 말이냐라고 말한다. 이 사건으로 세종대왕은 기존에 있던 종목법으로 다시 변경해 안아 수차례 고민한다. 참고로 세종대왕은 당시 선대왕 태종이 실시한 법안을 그대로 두며 최대한 건들지 않으려 하였지만, 이런 비슷한 폐단이 계속 발생하자 결국 고민하다가 고미 사건으로 2년 후인 1432년 세종 14년 노비 종목법을 폐기하고 고려의 천자수모법의 예외조항을 더한 노비 종목법을 만든다. 노비 종모법의 종은 종속하다 할 때 종이며 모는 어머니를 뜻하니 노비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게 하는 법, 그것이 노비 종목법이다. 노비 종목법 혹은 종목법이라 부르는 신분세습제도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에 의해 시행되었다. 양인 남자와 천인 처척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은 무게를 따라 노비가 되게 한 신분법이며, 앞서 말했듯 기존 고려시대 천자수모법과 달리 수많은 여러 예외 조항을 넣어놨다. 그래서 현대에는 고려의 천자수모법의 형태와 동일한 원료이되 수많은 예외 조항을 만든 것을 노비종모법으로 보고 있다. 당시 조선 전기에는 양인 남자와 노비 여자의 양천교혼이 종종 있었기에 여기까지만 보면 세종대왕이 악법을 제정한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과인의 답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것이 유튜브에 퍼진 세종대왕 악법설. 세종대왕이 노비 종목법을 시행함으로써 조선시대의 노비가 폭증하였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세조 때 일천즉천 즉 종천법과 세종 때 노비 종목법을 헷갈려서 나온 오해이며, 또한 태종 때 노비 종목법과 세종대왕 때 노비 종목법을 대비해서 보다 보니 더 헷갈리는 문제다. 일단 노비 종목법이 노비 종목법보단 양인 수를 더 늘리는 것은 맞다. 조선 전기에는 양인 남자와 노비 여자의 결혼이 성행했으므로 노비 종부법을 진행하면 자식의 양인으로 되었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얼핏 보면 노비 종부법은 노비의 확산을 막는 법이고, 반대로 노비 종모법은 노비를 확산시키는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에 언급했듯 태종 때 노비 종부법을 시행했지만 노비 확산의 이유가 되는 노비 남자와 양인 여자의 양천교혼만 막았을 뿐, 양인 남자와 노비 여자의 양천교혼은 법으로 막지 못했다. 그러니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반대편 양천교혼이 성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세종대왕 때 이 법의 허점을 확실하게 막은 기록이 있는데, 1432년 세종 14년 3월 26일 공사의 비자가 양부에게 시집가는 것을 일절 금지한다. 만약 영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형률에 의거하여 논죄하고 법을 범하여 낳은 남녀는
아비를 따라 양인이 될 수가 없으며 각기 관청이나 주인에게 돌려준다. 위 기록을 보면 영알선초 이전부터 노비 남자가 양인 여자의 결혼인 양천교혼은 금지했었다. 그러나 양인 남자와 노비 여자의 결혼은 법으로 제정된 게 없었고 세종대왕은 이날 노비 확산이 되는 양천교혼을 양쪽 모두를 확실하게 금지했고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그 일품 이하의 동반 서반의 유품, 문과 묵과의 출신인 생원 성중관 유홍 자손 가운데 공사의 비자에게 장가들어 척으로 삼은 사람과 평민으로서 나이 4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서 공사의 비자에게 장가가서 낳은 자녀는 예대로 마땅히 양인으로 삼는다 하였다. 법에 적히지 않은 허점으로 다른 양천교훈으로 노비를 확산시킬까봐 세종대왕은 양쪽의 양천교훈을 모두 막으며 수많은 예외조항을 확실하게 실록에 남겨서 기록하여 노비의 확산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이는 노비종부법이냐 노비종모법이냐 보다도 훨씬 중요한 이유가 양천교훈 자체를 막는 것이 노비의 증가를 막는 중요한 정책이었는데 이 법이 세종대왕 때에 명시화한 것이다. 그리고 태종 때 노비종부법에서 세종대왕 때 노비종모법으로 바꿨을 때 노비가 확산하였는지도 의문인 게 1459년 세조 5년 10월 5일의 기록을 보면 1432년 세종 14년 노비종모법 실행한 지 27년이 지난 이후에도 공천 즉 관청 노비들이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다고 적혀있다. 이 이유는 간단한데 노비의 확산 원인인 양쪽의 양천교훈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종부법이냐 종모법이냐로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닌 세종대왕 때 노비를 확산시키는 양천교훈 자체를 막아버려 사회적 폐단을 없애버렸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위에 언급하였듯 세종대왕이 실행한 노비종모법의 경우엔 고려해 천자수모법과 달리 여러 예외 조항을 많이 남겨놔서 양인 남성과 노비 여성이 결혼해 낳은 자식의 상당수가 양인이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물론 기득권층인 사대부란 특권 계층의 특혜는 막을 수 없었다. 그리고 1447년 세종 29년 4월 10일에 문종이 대리청정하며 명하길 임자년 이후에 그대로 시집가서 낳은 자녀는 동반 서반의 유품, 문과 묵과의 출신, 생원 성중관 유홍 자손과 백성 중에 나이 4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는 사람이 낳은 자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사의 비자가 양부에게 시집가는 것을 일체 모두 금단하고 만약 즉시 이혼을 이해하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 그대로 시집간 자는 그가 낳은 자녀를 종려할 수 없다. 즉 양반과 40세 이상 자식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법에 명시된 대로 하지 않고 이혼을 안 하면 노비가 되지만 이혼을 하면 노비가 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일반 백성이 노비가 되지 않게 여러 예외 조항을 걸어놨다. 그리고 노비종모법은 조선 초기에 1432년 세종대왕 때 시작하여 1461년 세조 때까지 약 29년 동안만 노비종모법이 아주 잠깐만 시행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영조 시절 때인 1731년에 다시 노비종모법으로 노비제도가 환원될 때까지 일천즉천이란 부모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종천법이란 악법이 무려 270년 동안이나 계속 유지되었다. 한마디로 노비종모법이 시행된 기간과 일천즉천 즉 종천법이 시행된 기간이 약 270년이니 이것만 놓고 보아도 세종대왕의 노비종모법 때문에 노비 인구가 조선시대 내내 폭증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며 오히려 이 일천즉천이란 종천법을 경국대전에 세조 때 남겨놔 버려서 노비가 폭증해버렸다. 세종대왕 때 노비종모법이 폐지되고 세조 때 종천법이 시행되며 고려처럼 천자수모와 일천즉천이 유지되니 부모들 중 한 명만 노비여도 자식도 노비가 되고 노비의 소유권은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조항은 계속 유지되어 노비가 확산하여 여러 사회적 폐단이 나타나자 노비의 증가를 막으려고 후대에 오히려 세종대왕 때 노비종모법을 사용하여 막으려 한 기록이 있다. 조선 중기 이후로 현명한 수많은 관리가 노비의 확산을 막으려고 종모법을 주장한 사례가 무수히 많이 나오미는 밑에서 서술하겠다. 아무튼 세조 때 시행된 종천법으로 부모가 노비면 자식도 모두 노비가 되는 악법과 세종대왕 때 노비종모법, 태종 때 노비종부법은 아예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하며 조선 전기는 양인 남자와 노비 여자의 양천교훈이 성행했으므로 태종 때 노비종부법으로 양인 수를 더 늘리려 했던 것이고 세종대왕 때 양천교훈 자체를 태종 때보다 더 완벽히 막았지만 자선책인 노비종모법을 시행하였다. 물론 양천교훈을 막고 노비종부법을 진행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조선 전기는 유교가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라 자식이 부모에게 폐륜을 하는 등
여러 사회적 폐단이 나타나자 세종대왕은 차선책을 하되 여러 예외 조항을 둔 것이다. 고로 꼭 종부법만이 노비의 확산을 막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세종대왕 때 양천교훈을 양쪽 모두 확실하게 막았으니 종부법보단 못하지만 종목법 또한 여러 예외 조항으로 세종대왕 때 나름 법의 허점을 철저하게 봉쇄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위에 언급했듯 노비 종목법을 시행해도 노비의 수는 줄었고 세조 때 기록처럼 관청의 노비가 많이 줄었다. 그렇기에 세조 때 일천즉천으로 부모가 노비면 모두 노비가 되는 법과 헷갈리는 구독자는 없길 바라며 당연히 세종대왕 때 노비가 확산했다는 내용은 흔히 유튜브에 퍼진 대중의 인식과는 많이 다르다. 참고로 세종대왕 때 노비 종모법으로 노비가 확산했다는 논쟁은 2000년대 이전에는 없던 내용이며 내용에 출처가 뉴라이트 계열 학자이자 현재 친일 논란을 일으키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때문에 퍼진 말이다. 그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DC 갤러리, 일베 이런 사이트에 퍼져서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세종대왕의 노비 종목법 때문에 노비 인구가 증가했다는 이 설은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주장에 의해 선동당한 것이니 모두 조심하길 바란다. 세조의 일천즉천 종천법. 일천즉천은 종천법이라고도 불린다. 일천즉천은 부모 가운데 단 한 명만 노비여도 그 자식들이 전부 다 노비가 되는 악법이다. 고로 일천즉천의 앞에서는 종목법이건 종모법이건 간에 아무 의미가 없었고 이 일천즉천은 세조가 새로 만든 법이 아닌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법이다. 세조 때 실시한 종천법이 적힌 경국대전의 형전 반포는 1461년 세조 7년이다. 이때 이미 경국대전 속에 일천즉천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고려시대 천자수모가 다시 나타나는데 노비의 소유권을 논하면 무계 쪽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당연히 세종대왕의 노비 종목법과 달리 여러 예외 조항이 없어서 종천법과 맞물려서 수많은 노비의 확산을 시키게 되는 계기가 된다. 간혹 경국대전의 최종 수정본인 을사대전의 반포가 성종시절인 1485년이라 성종시절에 일천즉천이 확립되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비제도에 있어서 일천즉천의 원칙이 확립된 형전의 완성과 공포 그리고 시행은 1461년 세조 7년 7월이었으므로 일천즉천이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는 성종시절이 아닌 세조 시절부터였다. 이 악법 때문에 노비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여러 폐단을 낳았고 종천법과 천자수목법이 다시 부활한 이후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이 일천즉천을 반대하며 노비의 숫자를 크게 줄이려고 시도하는 이들이 나왔으나 기존의 조선의 기득권층에 여러 차례 좌절되기 일쑤였다. 또한 위 내용이 경국대전 형전에 적혀 있어서 이후로 노비를 줄이고 양인들을 늘리기 위해서 세종 때의 노비 종목법을 주장한 사람들은 기득권층의 맹공을 받아야 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노비의 증거 원인은 세조가 환원한 고려시대부터 있던 악법 일천즉천 종천법 때문이다. 율곡 2의 노양처 소생 종모종양법. 위 세조 때의 악법 일천즉천 즉 종천법과 양천교훈의 성인 때문에 노비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 폐단을 낳자 조선의 현명한 관리들은 노비를 억제하려 하는데 조선 제11대 국왕 중종 때 유명한 신하인 조광조가 종천법으로 인해 노비의 숫자가 증가하자 다시 세종대왕 때 노비 종목법을 통하여 노비의 숫자를 억제하려 하였으나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함께 숙청되며 실패하였고 조선 제14대 국왕 선조대에 점점 노비가 증가하며 양력을 담당할 인구가 부족하게 되자 율곡이가 노비의 신분적 규제를 완화하며 이들의 일부를 제도적으로 양인화하려고 노양처 소생 종모종 양법을 건의한다. 노비 남자와 양인 여자가 결혼하여 낳은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양인 신분으로 하는 법인데 이는 세조 때 시행한 일천즉천 부모가 노비면 자식도 모두 노비가 된다 하여 계속 노비가 확산하자 세종 때의 노비 종모법과 괴가 같은 법을 건의한다. 그러나 율곡이의 이 건의는 사대부들의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조선 제18대 국왕 현종 때인 1669년 현종 10년에 서인의 영수 숭시열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노양처 소생 종모종 양법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이때는 양천교훈 금지란 법도 잘 먹히지 않아서 조선 전기와 반대로 노비 남자와 양인 여자가 결혼하는
노부영초 혹은 노추양녀가 성행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노비이고 어머니가 양인임에도 지속해서 자식이 노비가 되는 사회적 폐단이 자주 나타났다. 이를 율곡이가 말한 노양초 소생 동고종 양법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당시 서인과 남인의 붕당 싸움 과정에서 정권을 바뀔 때마다 노비에 관한 제도 역시 바뀌었는데 서인 송시열이 주장하다 보니 서인의 집권기간에는 시행되었으나 남인의 집권기간에는 폐지되었고 실제 기록으로 보면 속대전에 적혀있길 위제도는 현종 10년에 처음 시행되었다가 1675년 숙종 원년에 환전되었다가 1681년 숙종 7년에 다시 종량으로 결정되었다가 1689년 숙종 15년에 다시 환천으로 환원되었고 1731년 영조 7년에 이르러 의노비 종목법이 고정되었다. 구시득 환천과 종량이 반복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당연히 붕당 정치 때문이며 참고로 기득권층의 반발로 그 유명한 서인의 영수 송시열조차도 1669년 노비 종무종 양법을 시도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공사천 양처 소생은 남녀 불문하고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자고 했다가 주위의 것은 반발과 매도의 몇 년 뒤 내가 망언을 했다고 해야 할 정도였다. 즉 노비의 증가는 세종대왕이 확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조선의 기득권층이 노비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막아서 확산한 것이다. 결국 무수한 논의 끝에 1731년 영조 7년의 조선의 노비 제도는 270년 만에 일천즉천 즉 종천법에서 영조 때 노비 종모법으로 완전히 환원되었으며 이 때문에 기존의 노비였던 양인 여성 소생의 자식들이 모두 종량되어 노비 신분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전부 다 양인이 될 수 있었다. 현대의 대구광역시 당시 대구부의 기록에 따르면 노비는 26.6%로 10%나 크게 줄어 노비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결국 영조 시절인 18세기 이후로는 조선의 노비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10% 미만 정도로 그 비율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 야, 이 개아들놈아, 네가 아직도 훈련하고도 말인 줄 알아? 장군님네랑 눈 맞췄다가 우리까지 경치게 만들려고 그래? 조선 후기 조선시대 후기에는 조선 전기와 반대의 양천교훈이 성행하여 사회적 폐단이 되었는데 조선 전기에는 양인 남성과 천인 여성의 양천교훈이 많지는 않고 종종 있었다면 반대로 조선 후기에는 양인 여성과 천인 남성의 결혼인 양천교훈이 성행하였다. 이는 세종대왕 때 확실하게 막아놓은 양천교훈이 다시 활성화하여 노비의 숫자가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흔히들 현대에 우리가 생각하기로 노비를 늘리고 싶어하는 양반들이 이 법을 반대로 이용하여 당시에 성행하는 혼인 양식에 맞추어 노비 종부법이든 노비 종모법이든 피해서 노비를 증가시키려고 한다고 하지만 당시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양반이 자기 자식을 노비로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였다. 실제로 서자인 널자들만 봐도 대부분 면천되어 중인의 신분을 지녔다는 것이 그 증빙이다. 특히 지방은 이런 경향이 더더욱 두드러졌는데 일부 지방 향리들의 경우 만일 불법으로 관비를 첩으로 삼아 자식을 보게 되면 가리라고 불리는 계층의 관아 관리로 만든 후에 평민으로 신분 세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는 자식의 아들일 경우였고 여성일 경우에는 노비로 남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흔히 유튜브에 많이 퍼져있는 세종대왕 노비 종모법으로 노비 확산설은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세조 때 기록으로 보듯 최소한 세종 때 실시한 노비 종목법도 노비의 수가 줄었음을 암시할 수 있다. 조선시대 노비가 확산한 이유는 양천교훈의 성행과 세조 때 나온 부모 중 한 명이 노비면 노비라는 일천즉천 때문이다. 세조 때 일천즉천이 270년간이나 조선에서 시행되었고 이 악법이 노비를 확산시켰으며 1731년 영조 7년에야 노비의 확산을 막은 것은 당시 중국과 비교해봐도 매우 늦은 처사였다. 그렇다면 오히려 조카를 죽이고 무리하게 왕이 되어 조선 전기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세조를 욕하는 게 맞으며 조선은 19세기 이후로 1801년 순조 1년 공노비를 해방하였고 동학농민운동으로 신분제를 유지하기 힘들자 1886년 고종 23년 노비 세습제가 폐지되었고 1894년 갑오개혁의 시행으로 노비제가 완전히 철폐되었다. 이는 옆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조선의 노비제 폐지가 매우 늦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세종대왕이 아닌 조선의 기득권층인 사대부가 노비의 확산을 내버려뒀고 기존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경우 노비도 매우 많았는데 공노비는 왕실 소속의 국노비는 내노비, 행정기관 소속은 신노비라 불렸고 이들을 합쳐서 내신노비 즉 내시라고 부른다.
또한 산호비의 경우 거주 형태가 주인과 함께 있으면 술거노비, 따로 살면 외거노비라 불렸다. 현대에선 노비의 종류도 양형노비와 솔거노비 등 여러 형태로 구분된다고도 주장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